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특별히 나라국립박물관의 협조를 얻어 지금 개최되고 있는 특별전 쇼토쿠테자와 호우류지를 소개하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쇼토쿠테자가 입적한 지 1400년 주기를 맞이하여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전시에 출품하는 유물을 소개함으로써 쇼토쿠테자가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당시 일본이 얼마나 한국과 밀접한 관계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일본에 계셔서 방문 가능하시다면 꼭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쇼토쿠테자가 어떤 분인지 소개하도록 할게요. 쇼토쿠테자는 일본 31대 천황인 요메이 천황의 둘째 아들로 574년에 태어났어요. 쇼토쿠테자가 태어난 시기는 일본의 불교가 이제 막 들어온 시기예요. 일본의 불교는 538년에 백제 성왕이 사신을 통해 일본 29대 천황인 킨메이 천황에게 석가 금동산과 경전을 선물로 준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해요. 쇼토쿠테자는 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일본에 받아들이고자 했어요. 이는 당시 불교를 통해 문자와 건축 기술 등의 선진 문물을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쇼토쿠테자가 불교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중국은 삼국시대, 남북조 시대를 거쳐 약 370년간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는데, 마침내 589년에 중국이 수나라에 의해 통일이 되었어요. 이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일본 열도 또한 아주 큰 위협을 느끼게 되며 수나라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가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어요. 당시 일본은 야마토라고 하는 중심 세력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들을 지배하고 있던 호족들로 구성된 연합국가였어요. 당시 야마토 정권의 쇼토쿠테자는 강한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호족 세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중국은 부기 이후 황제가 곧 열애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황제의 권력을 절대화하였어요. 쇼토쿠테자도 이를 본받아 천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의 국가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불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불교가 일본에 처음 들어왔을 때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어요. 외래의 신을 섬기면 일본 신들의 노여움을 살 것이라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이렇게 당시 불교 도입을 반대하던 모노도베 가문과 불교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소가 가문이 대립하였어요. 이때 불교를 도입하고자 하였던 쇼토쿠테자는 적극적으로 소가 가문을 도와 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이후 쇼토쿠테자는 불교 도입뿐만 아니라 율령국가로서의 체제를 정비하여 국내의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지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쇼토쿠테자의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유물을 중심으로 소개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하는 유물은 쇼토쿠테자의 관의 일부로 여겨지는 유물이에요. 이 유물은 고고학자이신 이노쿠마 카네카츠 선생님께서 고분 조사로 오사카 카시하라시에 있는 안푸쿠지절에 머물렀을 당시 이 유물이 화분 받침으로 쓰여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자세히 보니 천을 오칠로 겹겹이 붙여 만든 협적안의 일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협적안은 일본의 몇몇 고분에서 발견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이 판이 쇼토쿠테자의 관의 일부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문헌상에 쇼토쿠테자의 관이 협적안이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 판이 보통 마포를 사용하는 협적안과 달리 아주 조밀하게 짠 고급 비단을 사용하였다는 점 또한 높은 신분의 관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노쿠마 선생님께서는 이 판은 간의 폭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 폭의 길이는 문헌과 출토품을 통해 알려진 협저관 중에서 가장 길며 이 길이는 유일하게 쇼토쿠테자의 관대에 놓여지는 사이즈라고 하네요. 쇼토쿠테자 능의 모습을 통해 좀 더 알기 쉽게 살펴보도록 해요. 이것은 오사카에 있는 치카츠 아스카 박물관에서 쇼토쿠테자의 능의 내부를 재현한 모습인데요. 태자의 능에는 태자뿐만 아니라 태자의 비와 어머니가 같이 모셔져 있어요. 관을 옆에서 보고 설명드리면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태자관이 비의 관보다 폭이 넓음을 알 수 있어요. 본 유물은 쇼토쿠테자 관의 폭 부분에 해당하고 이 폭은 98.5cm로 문헌과 출토품을 통해 알려진 협저관 중에서 가장 길며 이 폭은 현재 알려진 관대 중에서 가장 넓은 쇼토쿠테자의 관대에 놓여줄 수 있는 사이즈라고 하네요. 다음은 쇼토쿠테자가 건립한 호우류지와 관련된 유물이에요. 쇼토쿠테자의 많은 업적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가 호우류지 사찰을 건립한 것이에요. 호우류지는 금당과 5층탑을 중심으로 한 서원가람과 유메도노를 중심으로 한 동원가람으로 나뉘는데요. 호류지 건립 배경에 대해서는 서원가람의 금당에 안치되어 있는 약사열의 자상에 광배에 새겨져 있는 명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명문의 요메이 천황이 자신의 병의 완치를 위해 사찰 건립과 약사열의 자상의 건립을 발언하였지만 요메이 천황이 얼마 뒤 세상을 떠나셨기에 소치전 대궁 치천하 대왕 천황 즉 수이코 천황과 동궁성왕 즉 쇼토쿠테자가 대명을 이어받아 정묘년에 완성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607년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번 전시회는 이 약사열의 자상이 나라국립박물관에 전시되는데요. 불상의 세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불상 높이는 63.8cm로 실제 사람 크기보다는 작으며 보주 형태의 광배를 두 강으로 설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7세기 아스카 시대의 불상의 특징인 직사각형에 가까운 얼굴 형태, 아몬드형의 눈, 그리고 신비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옅은 미소, 옷자락이 대자를 덮고 있어 문양처럼 보이는 상현자 등의 표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광배는 7세기 백제의 불상 광배와 문양이 유사해 그 영양관계를 엿볼 수 있어요. 광배의 가장 바깥쪽을 불타오르듯이 표현한 문양이 백제의 마의 열의 삼중상과 유사해요. 금당의 약사 열의 자상은 앞에서 본 명문에서 607년에 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은 제작 시기를 놓고 여러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광배에 새겨진 명문의 석가열애상이 623년, 약사열애상이 607년이므로 약사열애상이 더 빨리 제작되었을 것이다. 또 다른 주장은 약사열애상의 내부 표면이 석가삼존상보다 매끄러워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 등 주요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약사열애상이 뒤에 제작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일본 석이라는 문헌에 금당이 670년에 불에 탔다고 되어 있어 금당을 재건할 때 약사열애상도 다시 조성했을 것이며 명문 또한 처음 조성한 607년의 내용 그대로 옮겨놓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연구자들은 작가와 유파, 시대의 특징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귀 형태가
석가열애와 약사열애가 서로 유사하며 특히 옷주름 표현은 독자적인 표현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나타낼 수 없는 표현이므로 석가열애와 약사열애의 제작 시기는 서로 가까울 것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어요. 이에 덧붙여 약사열애의 뺨과 목 그리고 손의 부드러운 곡선적인 표현이 6세기 후반 7세기 초의 백제불상에 더 가까운 표현이므로 명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약사열애가 좀 더 일찍 제작된 불상이라고 하는 이도 있어요. 이렇게 약사열애 자상은 호류지를 대표하는 불상이지만 제작 연대를 둘러싸고 의문점이 많은 불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전시회는 이 금당에 모셔진 불상으로 약사열애 자상뿐만 아니라 수미단 램 모퉁이에 서 있는 사천왕 중에서 항상 뒤쪽에 모셔져 우리가 호류지에 가도 잘 볼 수 없는 다문천과 강목천이 전시되어 약사열애 자상 뒤쪽에 다문천과 왼쪽 끝의 아미타 삼존상 뒤쪽에 강목천이에요. 일반적인 사천왕의 무서운 표정과 위협적인 모습과 달리 부드러운 표정과 곧게 바로 서 있는 좀 색다른 사천왕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서원가람의 금당과 나란히 서 있는 5층탑의 유물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5층탑 또한 670년에 가람 전체가 화재로 소실된 이후 7세기 후반에 완성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5층 탑의 1층 내진에는 동서남북 사방에 석가모니와 관계된 설화 4장면이 점토로 만든 불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불상구는 탑본 소상으로 불려지며 기록에 의하면 711년에 완성되었다고 해요. 먼저 동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확인하면 동쪽에는 유마거사와 문수보살이 문답하는 장면, 북쪽은 석가의 입적 장면, 서쪽은 사리를 나누는 장면, 남쪽은 미륵보살의 설법 장면이 표현되어 있어요. 각 장면의 일부를 이번 전시에 특별히 모셔와서 전시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북쪽에 안치된 석가모니의 죽음을 슬퍼하는 나한상은 특히 박진감 있게 표현된 작품으로 아주 유명해요. 이렇게 5층탑의 석가모니와 관계된 장면을 표현하는 것은 중국에 원류가 있으며 일본 고대에도 몇 곳에서 제작되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잘 보존된 상태로 현재까지 전해오는 곳은 호류지가 유일하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 설화 장면 중에서 왜 이 장면들을 선정하고 순서는 왜 이렇게 정한지에 대한 연구는 명확하게 알려진 게 없다고 해요. 그리고 각 장면의 배경은 산악을 표현한 것이다, 동굴을 표현한 것이다 라는 여러 의견이 있는데 법화경에 의하면 산악 풍경은 현실 세계를 나타낸다고 해요. 이 탑본 소상의 주제가 모두 지상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으로 미뤄보아 제작 당시 의식적으로 산악 풍경을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쇼토쿠 태자의 관으로 추정되는 협적안 그리고 쇼토쿠 태자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류지 물론 화재로 인해 670년 이후에 재건되어 쇼토쿠 태자가 건립할 당시의 모습은 아니지만 금당과 5층탑에 안치된 불상을 소개하였어요. 이렇게 쇼토쿠 태자는 일본 불교 융성에 많은 기여를 한 인물로 일본인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쇼토쿠 태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관음보살의 화신으로 인식되어 오늘날까지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앙적인 존재로서의 쇼토쿠 태자와 관련된 유물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